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후카사쿠 히데하루의 읽으면 눈이 좋아지는 책입니다. 사실 눈 건강 이런 책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이 책은 시작부터 아주 좀 도발적인 주장을 던져요. 우리가 본다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시력 관리법 몇 개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100세 시대에 맞춰서 우리 눈의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릴 거냐,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책의 가장 큰 줄기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본다. 아, 뇌로 본다. 네, 대부분 눈이 나빠지면 더 좋은 안경, 더 비싼 렌즈부터 찾잖아요. 그렇죠. 저부터도 그래요. 문제의 원인을 눈이라는 하드웨어에서만 찾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진짜 지휘자는 뇌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눈은 그냥 창문, 카메라 렌즈 같은 거고요. 그 창으로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한테 세상이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건 전적으로 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눈 건강 관리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로 본다. 솔직히 처음엔 좀 막연하게 들렸거든요. 당연히 눈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은 그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 딱 거기까지라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비유하자면 눈의 망막은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같은 거예요. 이미지 센서요? 네, 빛이라는 아날로그 정보를 전기 신호,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가 시신경이라는 광 케이블을 타고 뇌 뒤편에 있는 후두엽, 그중에서도 시각 껍질이라는 메인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보는 과정의 시작인데 이게 또 아주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요. V1 영역은 형태나 윤곽선 같은 기본적인 선을 감지하고요. V2는 그걸 조합하고 V4 영역은 색깔 정보만 전담해서 처리하고 이런 식이죠. 잠깐만요. 그럼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 눈은 시력 2.0으로 완벽한데 만약에 그 색을 담당한다는 V4 영역에만 딱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흑백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보고 있는데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뇌로 본다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와, 눈이라는 하드웨어는 멀쩡해도 이 뇌라는 소프트웨어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눈과 뇌, 둘 중 하나만 고장나도 이 보는 행위는 완성될 수 없는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인 셈입니다. 와, 이 개념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책에 등장하죠. 바로 인상파화가 클로드 모네의 이야기요. 모네의 수련 연작은 다들 아실 텐데 이 그림들이 그의 눈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아주 상징적인 예시죠. 백내장이 없던 1900년경의 수련을 보면 빛의 반짝임, 물의 투명함, 색감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백내장이 심해진 1922년의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붉고 누런빛이 감돌고 형태는 흐릿하게 뭉개져서 거의 추상화처럼 보이죠. 네네, 이건 모네의 화풍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눈, 즉 세상을 받아들이는 렌즈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모네가 편지에 이제 색 구별이 안 된다. 파란색과 보라색, 녹색은 검게 보인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한 위대한 예술가의 눈에 비친 세상이 말 그대로 색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시력이 나빠져서 잘 안 보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질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책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받은 노인분들이 수술 후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단순히 선명하게 보이는 걸 넘어서 잃어버렸던 세상의 색과 빛을 되찾으면서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삶의 의욕까지 되찾는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시각 정보라는 아주 중요한 자극이 차단되면 우리 뇌 활동 자체가 둔해지고 이게 장기화되면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비슷한 상태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눈 건강이 뇌 건강, 더 나아가서 정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 뇌가 이렇게 세상을 잘 보도록 도와주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이 책은 무엇을 하라 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심코 매일 하는 행동 중에 눈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이 있다고요. 아,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찔렸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눈 비비기입니다. 아, 피곤하거나 알레르기 때문에 가려울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잖아요. 네, 습관이죠. 그런데 책에서는 눈은 두부처럼 다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연약하고 민감한 기관이라고 강조해요. 눈을 강하게 비비는 그 압력이 망막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하는 망막박리나 각막 모양이 변형되는 원추각막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아, 저는 정말 이 습관을 못 고치겠어요. 특히 컴퓨터 작업 오래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을 막 꾹꾹 누르거나 비비게 되거든요. 두부라니 제 눈한테 정말 미안해지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눈 씻기입니다. 눈 씻기요? 네,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 같거나 뻑뻑할 때 인공 눈물이나 세정액으로 눈을 시원하게 헹궈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근데 이 행동이 우리 눈의 최전방 보호막인 눈물막을 통째로 씻어내버린다고 해요. 눈물막은 그냥 물로만 된 게 아니라 증발을 막는 기름층, 수분을 공급하는 수성층, 점성을 주는 뮤신층 이렇게 3중 구조로 아주 정교하게 코팅되어 있거든요. 와, 이걸 씻어내면 눈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요? 그냥 두기는 좀 찝찝한데요? 그럴 땐 인공 눈물을 한두 방울 넣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는 정도.
그게 가장 좋다고 책은 조언합니다. 아, 억지로 씻어내는 게 아니고요. 네, 눈의 자정작용을 살짝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좀 의외였는데 무리한 눈 운동이에요. 눈 운동이요? 눈에 좋다고 눈알 막 위아래 양옆으로 격렬하게 굴리는 운동도 있잖아요. 바로 그거요. 맞아요. 그런 영상들도 많고 따라하면 왠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왜 안 좋은 건가요? 눈 안은 유리체라는 그 젤리 같은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눈을 너무 격하게 움직이면 이 유리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안쪽에 망막을 잡아당기거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망막박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좋은 줄 알고 했던 행동이 독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역시나 빛 문제겠죠. 자외선은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고 현대인에게는 특히 블루라이트가 문제고요. 네, 책에서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이나 LED 조명 같은 강한 인공 조명에 장시간 노출되는 환경이 눈의 노화를 극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요? 그렇다고 빛을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야외 활동 줄고 실내에서 스크린만 보는 시간이 늘면서 어린이들 근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심각하죠. 연구에 따르면 6세에서 12세 사이 아이들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적절한 자연광은 오히려 눈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와, 정말이네요. 무조건 차단할 게 아니라 좋은 빛과 나쁜 빛을 가려서 쬐는 지혜가 필요하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았으니 좀 우울해지는데요. 다행히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안과학회에서 권장하는 20-20-20 규칙이죠. 20-20-20.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20분 동안 봤다면 잠시 멈추고 20피트, 그러니까 약 6m 정도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우리 눈 속의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는 선모체라는 근육이 있어요. 선모체 근육? 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20분 동안 계속 긴장하고 있었으니까 20초간 먼 곳을 보면서 이 근육을 쫙 이완시켜주는 거죠. 아, 일하다가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군요. 맞습니다. 선글라스 선택법에 대한 조언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렌즈색이 진하고 까만 게 자외선 차단이 제일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지적입니다. 렌즈색이 너무 짙어서 시야가 어두워지면 우리 눈은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동공을 활짝 열어요. 아, 그럼 그 열린 동공 사이로 자외선이 더 많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 책에서는 무조건 까만 렌즈보다는 시야를 너무 어둡게 하지 않으면서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효과적으로 걸러주는 옅은 노란색 계열의 렌즈를 추천합니다. 특히 운전하거나 야외 활동할 때 대비감도를 높여줘서 사물을 더 뚜렷하게 보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오, 꿀팁이네요. 당장 노란색 렌즈 선글라스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리고 먹어서 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잖아요. 눈에 좋은 영양소 3총사를 꼽아주셨죠. 네, 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에요. 루테인, 많이 들어봤죠? 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한데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부인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외부의 유해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를 흡수해서 황반을 보호하는, 말하자면 눈 속의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눈 속에 선글라스라니 비유가 확실하네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아스타잔틴입니다. 연어, 새우, 게 같은 붉은색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꼽혀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미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들 잘 아시는 오메가3, 특히 EPA와 DHA 성분이에요. 등푸른 생선에 많고 눈물막의 기름층을 튼튼하게 해서 안구건조증을 완화하고 눈의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죠. 결국 눈 건강이라는 게 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즉 전신 건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책에서 그 점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예시가 바로 당화 현상이에요. 당화요. 네, 당뇨병이 실명의 주요 원인이라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 그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이 당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 이 당이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변성을 일으키거든요. 책에서는 이걸 토스트가 갈색으로 타는 것에 비유해요. 아, 단백질과 당이 열을 만나면 딱딱하고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 AGES, 최종 당화산물이란 거요? 맞습니다. 그 현상이 우리 눈의 수정체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하고 말랑말랑해야 할 수정체 단백질이 당과 결합해서 딱딱하고 혼탁하게 변하는 거죠. 그게 백내장이군요. 이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혈관 단백질에서 일어나면 당뇨 망막병증이 되고요. 결국 식습관 관리를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눈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무섭네요. 이 모든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눈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눈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책에서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몇 가지를 소개해줘서 아주 유용했어요. 네, 그중 첫 번째가 달력 검사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달력 검사? 30cm 정도 거리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달력의 숫자를 1일부터 31일까지 순서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눈으로도 똑같이 해보는 거죠. 이걸 통해 양쪽 눈에 시력 차이가 있는지, 특정 숫자가 흐릿하게 보이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바로 해봤는데 평소에 잘 몰랐던 양안의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암슬러 격자 검사죠. 이건 특히 황반 변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바둑판처럼 생긴 격자무늬 그림의 중심점을 한쪽 눈으로 30cm 거리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이때 정상이라면 모든 선이 직선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이 물결치듯 휘어 보이거나 중간에 끊겨 보이거나 특정 부분이 어둡거나 비어 보인다면 그건 시력의 중심을 담당하는 황반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즉시 안과에 가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그냥 막연히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증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는 조언도 인상 깊었어요. 빛이 번져 보인다거나 색감이 예전보다 물 빠진 것처럼 보인다. 어두운 곳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처럼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가진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우리 뇌의 특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뇌의 특성이요? 네, 예를 들어 녹내장 같은 질환은 시야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부부터 아주 서서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좁아져요. 그럼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주 영리하게도 그 사라진 주변부 시야 정보를 주변의 다른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럴듯하게 채워넣어서 이미지를 재구성해버려요. 와우. 일종의 뇌내 보정 혹은 오토컴플리트 기능인 셈이죠. 와, 뇌가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그럼 본인은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 본인이 운전하는데 옆에서 오는 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네? 하고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시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 뇌의 이 똑똑한 기능이 오히려 병의 조기 발견을 방해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자가 점검을 통해 뇌의 보정 기능에 속지 않고 객관적으로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눈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재정립되는 느낌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본다는 건 눈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눈과 뇌의 정교한 합작품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 둘째, 눈을 비비거나 블루라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고 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20 규칙이나 올바른 영양 섭취, 그리고 암슬러 격자 같은 자가 진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눈의 건강 수명을 100세까지 늘리자는 거거든요. 이건 눈 관리를 더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수리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전신 건강을 관리하듯 평생에 걸쳐 적극적으로 가꾸고 유지하는 웰니스의 활동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는 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책의 백내장 수술로 실력을 되찾은 한 환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당연해서 무심코 놓치고 있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이 놀라운 감각, 이 보는 능력에 조금만 더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인다면 일상은 또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잠시 창밖을 보게 되네요. 생각해보니 저 가로수의 나뭇잎 색깔이 계절마다 어떻게 미묘하게 다른지 제대로 본 게 언젠가 싶어요. 오늘부터라도 제 눈과 뇌가 선물해주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소중하게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